안녕하세요. 부신업 전문가 김진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사에서 종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는 이제 농사에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종자는 이제 유전 형질이 우리 환경에 적응되어 있고 또 병해충에 강하고 그다음에 또 형질이 아주 좋은 종자가 이제 그런 좋은 종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종자들은 F1 종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F1 종자는 부모의 이제 우성을 이제 형질을 두 개를 해서 이제 우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든 거를 이제 이거를 F1 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F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세대 종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성과 우성의 그런 형질을 띠니까 아주 이제 좋은 상품이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종자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채종을 해서 심으면은 이 다음 세대, 여기 두 번째 세대에서는 이 우성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이제 열성하고 열성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짬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변형이 되거나 기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런 종자가 계속 이렇게 채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이제 종자를 판매하는 회사는 돈을 못 벌고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 회사에서는 이런 F1 종자를 이제 유통시키면서 계속 종자를 해마다 새롭게 사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F1 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자 중에는 이제 GMO 종자라고 있습니다. 이 GMO는 유전자 조작 식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자 조작에 의한 것을 GMO라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종자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이렇게 콩이라든가 옥수수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유전자 조합을 해서 종자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응용하기 때문에 이제 제초제에 강한 제초제 저항성, 그 다음에 병해충에 강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오랫동안 보관을 해도 되는 것, 그 다음에 특정한 영양 성분을 집어넣어서 이제 강화시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GMO 종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콩인데요. GMO 콩은 간단하게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콩을 이제 재배하다 보면은 잡초가 많아서 풀이 많아서 이게 이제 제초 작업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인데요. 제초제를 한 곳에다가 제초제를 계속 이제 뿌리다 보니까 이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풀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풀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이제 제초제를 계속 뿌려도 이제 죽지 않는 작물이 있는 거죠, 풀이. 그러면 이 풀에 유전자를 이제 채취를 해서 이 콩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콩은 이 제초제를 뿌려도 콩은 죽지 않고 나머지 이제 풀만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제초제 저항 유전자를 조합해서 만든 게 이제 이런 GMO 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옥수수나 면화 이런 것들은 이제 옥수수는 이제 벌레가 많이 먹는데요. 벌레는 죽이는 이제 어떤 살충 유전자를 옥수수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유전자 변형시켜서.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이제 이 옥수수를 먹다가 이 살충 성분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유전자 이런 이제 제초제라든가 살충, 이제 벌레의 병해충에 이제
저항성이 생기는 것들을 이걸 유전자 조합을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이런 GMO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GMO가 이제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안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유전자 GMO 이제 식품을 갖고 동물 실험을 여러 번 했을 때 동물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생식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하되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종의 다양성의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제 GMO 종자가 전 세계에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농사에 이제 대량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작물이 아니라 작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도 콩에도 여러 가지 수천 종의 이제 종류들이 많은데 이 GMO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종류의 종자가 이제 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특정한 어떤 기후 조건이라든가 특정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이제 저항성이 약한 이제 특정한 이제 종이 어떤 이제 멸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흉년이 들거나 이런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식량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자를 동일한 품종을 심었을 때 감자에 특정한 병이 왔을 때 그 감자가 다 이렇게 농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감자 대란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종의 다양성을 파괴하면서 이제 이런 위험성들을 계속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GMO 기술은 이제 거대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자 시장, 세계 농사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GMO가 이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GMO 식품 표기를 3% 이하로 구분하여 이제 3%가 들어가면은 이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MO가 이제 들어와도 소량이 들어가도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이제 그것을 이제 먹을 때는 이제 GMO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 GMO 표기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GMO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GMO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알고 대응하는 것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토종종자입니다. 토종종자는 이제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적응하여 내려오는 종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도 종자로 쓰는 것은 이제 벽에 속에다 넣어갖고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제 계속 전수가 되게끔 하고 또 며느리가 이제 딸이 시집 갈 때도 이렇게 종자를 가져가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 종자가 계속 내려오는데요. 이런 토종 종자의 장점은 우리 땅에서 오랜 동안 적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토양이라든가 또 기후, 또 병해충에 이제 오랫동안 적응하여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병해에 대한 이제 저항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우리 기후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의 종자가 어떤 이제 F1 종자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토종 종자는 점점점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이제 F1 종자에 비하면은 이런 토종 종자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생산성에서 약간 이제 뒤처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농가에서는 많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